자, 이제 지난주에 학교생 발표 나왔죠? 올해 좀 적어요. 딴 해보다. 올해가 16,000명 정도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딴 해보다 되게 좀 적은 편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이 이렇게 보통 주기가 이렇게 있어요. 한 해 쉬우면 한 해 어렵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올해 시험이 이제 합격생이 적으니까 내년에는 좀 많아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이 또 좋은 해입니다. 또 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구분 건물 등기부 되게 중요해요. 요건 꼭 아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하세요. 다시. 이제, 자, 구분 건물 등기부는 딱 떠올라야 돼요. 4개 부분이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일동 건물 표제부. 101동 표제부예요. 위에는 무슨 칸? 일동 건물의 표시. 101동 전체에 관한 거.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명칭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 이거 다른 말로 아파트 부지 그 말이에요. 다 적어놨어요. 이제 됐고. 그 다음 구분 건물 표제부 301호죠. 자, 위에는 무슨 칸? 전유 부분 건물. 이제 내 건물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이란 말이 전유 부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가 그게 대지권이에요. 이렇게 이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특히 이제 요 4개 명칭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이제.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아파트 사시는 데서 아무도 등기를 안 떼봐요 지금. 자, 그때 봐야 돼. 이렇게 이제 됐고.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장. 자, 가보시죠. 자, 387.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자,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실제 등기법 파트에 이제 보시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책에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그 책 그림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 흔히 이렇게 써요. 등기는 맨날 절차법 그랬죠? 그래서 등기는 요게 중요해요. 절차가. 자, 사건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하고 이제 을이 갑에게 뭘 줘야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갑이 을에게 뭘 줘야 돼요? 이렇게 돼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줘야죠. 그럼 여기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 주고 부동산을 받았다. 그럼 이제 을은 소유자단이다. 아직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그거예요. 민법 186조. 이렇게 써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매매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전에요. 을이 잔금을 주면 갑일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줍니다 그랬죠? 서류 가지고 이제 등기하러 와야죠. 이제 절차가 좀 나오는데 보세요. 절차가 이제 자 을이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이제 뭘 하고 의뢰 등기를 접수를 받고 그 다음 이제 심사를 해봐요. 과연 이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상 없으면 등기를 하고 자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죠. 자, 그게 뭐다? 아까 했던 각하 처분. 그 이제 이상 없으면 등기했어요. 이제 등기하면 이제 끝이 나겠죠. 여기서 이렇게요.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등기 절차 그래요. 그럼 뭔가 총론이란 말은 이 절차를 다 본다 그 말이에요. 다 보는데 또 하나 더 다시 여기서 자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여기서 우리는 뭐만 해요? 그죠? 우리는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자를 수 있죠. 신청과 나머지 자르죠. 그래서 신청을 또 잘라요. 신청이 이제 3개 나와요. 이제. 첫 번째는 보세요. 원칙은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해야죠.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을은 갑이 준 서류 가지고 와야죠. 이걸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 서면주의다. 이렇게. 또 하나 원칙은 출석을 해야죠. 출석주의다. 그래서 이렇게요. 요 3개를 묶어서 흔히 그렇게 해서 옛날에요. 등기 신청에 3대 원칙 그랬어요. 원칙이고 다시 보세요. 첫 번째는 공동이죠. 언제 등기를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첫 번째 여기죠. 요거 나와요. 여기가 등기 신청 형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형태 파트.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면주의예요. 자, 소면주의인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등기를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때는 종류 서류를 낼 수가 없죠. 이 명칭이 바뀌었어. 앞으로 여기를 이렇게 보라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정보가 뭐다? 서류. 여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 이제 원칙은 출석을 해야죠. 지금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이걸 이렇게 불러 이제 등기 신청 방식. 방식은 2가지예요.
뭐 방문 신청, 저자 신청. 그래서 여기 신청, 여기가 이제 특히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딱 보셔야 돼. 됐고. 나머지 뒤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 이거 묶어서 이렇게 해요. 자, 등기 신청 후 절차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책 387, 그 박스 있죠? 여기 이제 그 박스랑 이제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이제 신청 파트가 주요 포인트고요. 이제 신청 파트는 크게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요거 등기 형태 봐야 돼요. 어떻게 신청할 것인지. 두 번째 요거 해야 돼요.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리고 또 제가 맨날 하던 말 앞으로 얘기하세요. 앞으로요. 기회가 되시면 등기는 스스로 하세요. 그냥 셀프 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동네가 서울 쪽이죠. 지금 서울 쪽은 지금 가보면요. 통계를 봤더니요. 셀프 등기 비율이 한 40%쯤 돼요. 40%. 어지간한 사람들 자기 등기는 자기가 그냥 스스로 합니다. 안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훑어보셔야 돼. 절차 파트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요거 봐야죠. 형태 파트.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 밑에 또 박스 또 있어요. 자, 박스 보시면 되고. 이제 등기 신청.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요 등기 신청은 또 잘라요. 이제. 등기 신청은 이제 두 가지 나옵니다. 신청주의와 신청주의 예외가 있어요. 거기 박스 보시면 원칙과 예외이죠. 또 이렇게요. 요 신청주의를 또 잘라요. 두 개로 잘라서 여기는 이제 당사자 신청과 간공서 촉탁을 표현합니다. 자, 두 개 나오고 또 예외가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예외는 첫 번째가 등기간의 직권 등기, 법원의 명령.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다시요. 자, 등기 신청.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는 신청주의와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신청주의는 두 가지. 뭐가 있다? 당사자 신청과 간공서 촉탁 두 개 나야 돼.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갑과 을이 등기하러 와야죠. 그래서 갑과 을이 하는 거는 등기 신청 그래요. 자, 근데 또 보세요. 간공서 촉탁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요. 국가기관도 필요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간공서 같은 경우는 신청이라 안 부르고 촉탁 그래요. 촉탁. 그래서 이제 이 촉탁. 우리 수업 나왔었는데 2주 전에. 응?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 개 있다. 등기부와 대장. 권리는 뭐가 기준이고?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러면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토지 이동.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그럼 대장 바꾸고 요 지역 소관청이 등기소 알려줘야죠. 표시 바꿔달라 알려줘야죠. 그게 뭐다? 그게 등기 촉탁이었어요. 그게 여기야. 촉탁이란 말은 이제 요거예요.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이걸 뭐라 부른다? 촉탁.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신청주의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거 하세요. 등기간의 직권 등기. 이렇게. 또한 이제 법원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형태되게 딱 보시고. 자, 그럼 만약에요. 장난을 치면 이렇게 해요. 보세요. 자, 간공서 촉탁 등기는 신청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X죠. 촉탁도 신청주의예요. 근데 이제 간공서니까 좀 다른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촉탁도 신청주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자, 책 좀 보시죠. 자, 보셨고 넘어가서 이제 자, 388 거기 이제 자, 체크할게요. 자, 1번 신청주의 원칙. 그 제목 체크하세요. 1번 당사자 신청. 2번에 간공서의 촉탁 보시고. 자, 그럼 또 이제 밑에 한번 보시면 자, 그 1번의 밑에 보세요. 자, 22조 1항에서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간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죠? 그게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가 이제 두 가지 뭐 있다? 등기안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제. 형태 보시고. 자, 하나 체크할게요. 거기 2번에 보시면 간공서 촉탁돼 있죠. 자, 촉탁 의 한번 보실래요? 의. 자, 촉탁에 의한 등기는 간공서가 거래 주체, 공권력 주체로서는 경우에 인정된다. 돼 있고. 밑에 종류 한번 보세요. 종류. 자, 기업번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자, 보세요. 체납 처분이 뭐예요? 세금 안 냈죠. 그러면 보세요. 이때는 지자체나 세무서가 압류를 해야죠. 그러면 자, 지자체나 세무서니까 뭐다? 국가기관이니까 촉탁이라 그 말이죠. 압류.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자,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요 처분 제한은 종류가 쭉 나와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처분 제한 가로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다시. 자, 처분 제한 그러면 이제 되게 종류가 중요해요.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우리가 이제 보세요.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어디다가 해요?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면 이제 법원이 뭐 한다? 법원에서 촉탁. 그 말이 있죠. 그럼 또, 자, 디귿번에 이제 공매 처분 줄거 놓으시고, 뭐, 그건 세부상까지 보지 마시고, 공매 처분. 자, 1번 체크하세요. 주택임차권 명령에 의한 등기. 흔히 그렇게 해요.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이것도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 고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촉탁이란 말 있잖아요. 촉탁이란 말 들어보시고, 그 촉탁 등기 종류 있죠. 한번 쭉 보시면 돼. 어떤 건지. 대표가 이제 그거예요. 처분 제한 등기. 또 이제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 촉탁 등기 종류 읽어보시고, 자, 외우지 마시고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예외 보세요. 2번. 자, 신청주의 예외. 자, 1번. 등기안에 직권에 의한 등기. 직권 등기 체크하면 되고, 제목만. 또 하나 있어요.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2개. 그래서 여기는 다시 잘라서, 자, 예외는 2가지 뭐 있다? 첫 번째는 등기관의 직권. 또 하나가 법원의 명령.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 딱 자르시면 돼. 이렇게 이제.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신청 형태. 이제 신청주의 있죠? 자, 신청주의는 2가지 뭐가 있다? 당사자의 신청과 간공서 촉탁. 또 이제 신청주의 예외 2가지 뭐 있다? 첫 번째가 등기안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4개 형태 딱 보시면 돼. 근데 4개고, 요 4개에서 이제 4개에서요. 자, 이제 가장 원칙은 뭐예요? 그 이제 당사자 신청이겠죠? 또 잘라야지.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이제, 요 자를 거고요. 자, 보세요. 자, 옆에 있으니까 볼게요. 옆에 페이지 389. 거기 한눈에 보기 박스 있죠? 자, 그거 보세요. 여기에요. 자, 당사자 신청. 자, 보세요, 이제.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갑과 을의 등기를 신청해야죠? 그래서, 갑과 을이 의료니까, 원칙이 뭐다? 공동 신청 그 말이죠, 이제. 또는,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방이 신청한다. 요거는 뭐다? 여기가 이제 단독 신청. 이렇게. 또, 이제 갑과 을 말고, 갑과 을 외, 제3자가 올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제3자에 한 등기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신청을 자르세요. 자, 원칙은 뭐고? 이제 공동 신청이고. 예외는 뭐가 있다? 단독 신청. 또 이제 제3자에 한 등기가 있더라. 이렇게 형태 보시고. 자, 또 이제 요 보시면, 자, 이제 보세요. 포인트인데 이제 여기 이제 앞으로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시험 나오는 포인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여기서 당사자 신청 그랬죠. 자, 요 경우는요.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 책에다 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389 박스에다. 389 위에 박스 한눈에 보기. 당사자 화살표 치고. 자, 보세요. 자, 과연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해야죠.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요거를 그렇게 불러요. 여기를 이제 등기 신청 적격 그래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적격. 또 이제 맨날 하는 말, 처음 본 단어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잘라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그래서 등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등기 신청 적격. 또 이제 중요한 건 신청을 하잖아요.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요. 이걸 다른 말로 등기 명의 적격 그래. 그 밑에 있어요. 쓰지 말고. 일단 제목만 보시면 요거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가장 기본이지. 하나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공동 신청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갑과 을이 등기하러 와야죠. 갑과 을을 이렇게 불러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래요. 요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각종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구별.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미리 찍어드릴게. 자, 내년 시험에 이 2개는 꼭 나와요.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적격. 두 번째,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구별.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 이 2개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자, 단독 신청도 시험이 잘 나와요. 단독도 요거 하셔야 돼. 제일 먼저 종류가 뭐가 있는가. 우리 하나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자, 보세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자,
갑이 사망했어요. 아들이 상속받았죠? 그러면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 신청이 있지. 갑은 죽고 없으니까. 그게 이제 여기 종류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독에 중요한 게 요거 중요해요.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 받으면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 노란 글씨 3개 있죠. 이 3개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는 뭐고? 등기 신청 적격 하나. 두 번째가 여기 이제 공동에서는 권리자, 의무자 구별. 오늘 요것 좀 다 볼 거예요. 그다음 이제 단독에서 이제 종류, 또 이제 대표가 이제 판결에 안 등기. 그래서 노란 글씨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고. 그다음 이제 제3자. 자, 이건 잠 들어놓으세요. 첫 번째 보시면 제3자인데 첫 번째 상속인 나와 있죠? 책 좀 보세요. 책 보시면 여기. 자, 제3자에서 박스. 제 앞에 포괄 승계인데 있죠. 그 포괄 승계인을 다른 말로 상속인이라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포괄 승계인이 나오든 상속인 나오든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 알아야 되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포괄 승계인.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자, 이것도 나중에 또 이제 민법 시간에 그런 거 나와요. 채권자 대위권 이런 말.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또 이제 구분 건물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제3자 파트 여기는 나중에 기본서 보면 5개 나오거든요. 사건이요. 이제 저 3가지. 이 3개가 이제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출제 비중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건들 용어 뜻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어떤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389 거기 이제 한눈에 보기 박스 있죠? 그 박스부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2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요거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이게 뭐냐 하나 보고. 두 번째 요거 나올 거예요. 각종 등기에 이제 권리자와 의무자의 구별. 이렇게 이제 비교. 그래서 이제 요 표 한번 딱 봐놓으세요. 봐놓으시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칠판을 이제 먼저 보세요. 칠판 보시고. 자, 첫 번째. 자, 등기 신청 적격 그랬어요. 자, 다시 이제. 자, 등기 신청 적격. 무슨 뜻? 잘라요? 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또 이제 보세요. 신청을 딱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요. 이걸 다른 말로 크게 불러요. 등기 명의적격. 명의적격인데, 자, 다시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민법 시간에 사람의 능력을 구분했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럼 요거는요, 민법에 나오는 권리 능력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요. 거의 일치 그래서요. 똑같진 않아요. 자, 민법상 뭐가? 권리 능력. 자, 그럼 이제 민법상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 다시 민법상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아니지. 모든 사람 그래야지. 모든 사람. 그럼 다시 이제. 그럼 민법에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뭐가 있다고? 자연인과 법인. 법률이 인정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민법상 권리력은 모든 사람이에요. 다시 이제 사람은 뭐가 있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자, 다시 이제 이 2개 보셔야 돼. 자, 다시 보세요. 자, 법인이죠. 열심히 했죠. 11월 달에 법인. 자, 다시. 자, 법인은 어떤 요건이 필요해요? 2가지 크게. 3가지. 첫 번째 법인은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하고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죠. 설립 등기 해야 돼요. 자, 뭔가 하면 얘들은 설립 등기 해야죠. 등기했다는 말은 이제 실체가 명백하다, 불명하다. 명백해요. 그게 인정해 주는 거야. 앞으로 법인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 이제 법인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법률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하세요. 다시 요건은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이제 정관 작성을 했고 설립 등기해야 법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자연인 그랬죠. 자, 그럼 또 자연인은 뭐예요? 네?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 자, 근데 자, 주의하세요. 자, 봐요. 그 민법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민법상 걸리는 건 자연인과 법인 그랬죠? 자, 근데 보세요. 자연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럼 살인 사람은 권력을 다 인정해 줍니까? 해줘. 뭘 안 해줘. 다 해줘. 자, 근데 보세요. 하나 문제가 보세요. 그러면 권리 능력은 모든 사람이 다 있죠. 그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를 왜 얘기를 해요? 누군 있고 누구 없어야 말할 시직이 있잖아. 그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 다 있어요. 요게 이 말씀드릴게. 자, 보세요. 자, 잘 들어봐요. 아주 옛날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었어요. 다시. 자, 아주 옛날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구미가 사람이야? 자, 뭐야? 고릴라가 사람이? 그게 그거야. 노예. 그래. 봐요. 노예. 뭔가 하면 옛날에요. 고대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뭔가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야, 물건. 제가 어떻게 옆집 노예를 죽였어요. 살인죄가 아니고 손괴죄예요. 돈 주는 거예요, 돈. 그게 뭔가 하면 이 권리 능력이 뭔가 하면 그 로마 시민과 노예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집에서 물건들 하나씩 키우고 있어요? 누가 그래? 우리 남편 이런데 큰일 나 그랬다가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할 시력이 없어진 거지. 옛날에는 있었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기억해요. 그래서 다시 자, 적정원자 그렇게 했죠. 민법상 권리가 등기가 유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죠 이제. 우리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자연인과 법인 두 개 나오라고 이제. 그럼 이제 봐요. 됐고. 법인 이제 다시 법인은 다시 이렇게 했죠.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한 법인입니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거 어때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정관 작성을 했고 설립 등기를 안 한 단체는 뭐라 불러요? 그게 그거야. 그게 비법인 사단체다. 또 그겠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체다. 뭔가 보세요. 얘들은 자,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했고 설립 등기 안 돼 있죠. 그럼 실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권리력을 부정해. 근데 워낙 많아요. 그래서 등기는 비법인사단체도 인정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시요. 자,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럼 또 하나가 뭐다? 비법인 사단체다. 세 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 자, 보세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저건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럼 이거 어때요?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 보세요. 상속등기 안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 명의로 사족권 등기를 신청하는 거라고. 그건 돼야 안 돼? 자, 제가 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땅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가요. 등기소 딱 가서. 자,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 갖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해달라. 신청을 한다. 그 말이라고. 그 등기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거야, 이제. 그러니까 죽은 사람 명의로 신청할 수는 없다. 사자 명의. 또 사자, 또 라이언 그러면 안 돼. 죽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태아. 자, 태아는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민법에서 사람은 태어나야 사람이에요. 태아는 태어나기 전이죠. 자, 다시. 태아에 대한 정확한 정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지. 아니,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태아인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라고. 이제. 학살 막 나오는데 필요 없어. 이제 결론이 중요하니까. 자, 결론은 우리는 자연인은 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 명의,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라고. 이제. 그래서 책 좀 보세요. 여기. 자, 389. 자, 자연이 나와 있고요. 뭐 별 문제 없고. 그 니은번 체크해요. 태아. 자,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가 돼야 돼. 하나 체크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법인. 자, 법인인데 이거 좀 잘라볼게요. 자, 법인은 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우리 법인을 이렇게 잘라요. 법인을요.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잘라요. 그럼 공법인 대표는 뭔가면요. 국가나 지자체예요. 지자체.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지자체는 원칙이
시군구까지 읍면 이동까지. 그죠? 지자체는 시군구까지야. 그럼 시군까지 등기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읍면 이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라고 이제. 정말 지자체 미치지. 그래서 됐고 이제 예외가 있거든요. 이 예외는 뭐 아직 보실 거 아닐 것 같고 등기할 수 나중에 볼거예요. 그래서 그 줄 그어놓으세요. 제일 끝에 줄. 그 2번에 니은번 제일 끝에 줄. 자, 읍면 이동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다 이래요. 이런 건 지자체는 어디까지? 시군구까지니까. 읍면 이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됐고 이제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또 요거 잘 물어봐요. 학교라는 거.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학교 많이 봤죠? 자, 주의하셔야 돼. 뭔가 하면 학교는요. 우리가 법률에서 학교라고 부르면요. 요거는 학교 건물을 가리켜요. 다시 법률상 학교는 뭘 가리킨다? 학교 건물. 그게 법적 개념이에요. 그럼 뭔가 한번 보세요. 학교 앞으로 등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예요. 자,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학교 명의는 X. 근데 이제 이렇게죠. 등기할 필요가 있죠. 그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학교에 재단 법인 명의로 하는 거지.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라고. 자, 체크하세요. 여기 3번에 있어요. 학교. 자, 학교. 기업번. 자, 두 번째 줄.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니은번. 공립학교는 자, 이제 재단이 국가죠?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다시요. 우리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나오라고 이제 됐고.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민법상 조합. 자, 이것도 이제 아직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 주로 쓰는 말이거든요.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민법상 조합은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셋이 모였어요.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3억 원 모아서 사업하자 라고 약속을 딱 해요. 이 약속이 민법상 조합이에요. 약속. 그럼 봐요. 약속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하세요. 자, 민법상 조합 나오면 떠올리세요. 자, 민법상 조합은 요거예요. 동업 계약. 그럼 보세요. 계약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가 돼야 돼요. 없는데, 자, 다시 볼게요. 얘들이요 3억을 모았어요. 3억으로요 토지를 딱 샀어. 자, 그만 보세요. 3억으로 토지 샀죠. 토지 등기해야죠. 그것도 어떻게 등기해? 민법상 조합명의 등기할 수가 없죠. 그때 이렇게 등기하는 거야. 그때 이제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갑을병 3인의 합의로. 의미가 틀리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민법상 조합명의 등기할 수가 없고, 대신 이제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합의. 합의라는 말은요. 자, 민법상 조합의 소용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나중에 또 이 민법 시간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제가 이제 네, 지난주 이번 주 수업 내용이요. 민법이랑 자꾸 겹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다 해버리면은 민법에서 할 게 없어. 그래서 오늘 명치만 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 민법 시간에 물어보세요. 합의가 뭔지. 민법 시간에 이제 이번 주 원래 진도로 나오면 이번 주 한 3교시쯤 나올 거예요. 민법에서 공동 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분류해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고, 자, 오늘 요것만. 자, 민법상 조합 나왔다. 그럼 떠올라야 돼. 자, 민법상 조합에 얘는 뭐가 있다? 동업 계약. 계약이고, 계약이니까 이게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다. 그게 포인트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보세요. 자, 적격은 다시 이렇게 써요. 자연인과 법인. 이겠고. 그럼 이제 요 두 개 이제 포함 안 된 거 이제 자꾸 잘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명치만 기하시면 돼요. 다시 해서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됐고. 자, 하나 더 추가해서 6이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 또 그렇게 해서 민법 시간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얘들은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실체가 명백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이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권리력을 부정합니다. 근데 워낙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비번이 사단재단 명의로도 등기는 받아줍니다. 등기되고. 문제 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가 할까요? 비번 사단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신청은 이렇게 해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책 보세요. 여기 줄 준 거 볼게. 자, 390페이지 4번. 자, 비법인 사단재단 나와 있죠? 자, 기업번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자, 줄 그세요. 사단이나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등기는, 자, 또 줄 그세요. 사단재단 명의로 딱 자르고 명의로. 그 다음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러니까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돼. 다시. 자, 우리나라는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신청은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놓고요. 요 분류가 이제 우리 등기에서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과연 누가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 사항이죠. 이제. 다시 보세요. 다시. 자, 등기 신청 적격은 다시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재단. 세 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렇게만. 요거 나중에 또 잘라 볼 거니까 됐고. 그래서 좋고 5번 다음 5번도 줄 한번 볼게요. 5번 체크하세요. 민법상 조합 체크하고. 자, 민법상 조합은 민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줄 긋고 계약.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동업계약. 동업계약. 그러면 다시요. 민법상 조합은 동업계약이죠. 이 계약이니까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법상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는 나중에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노란 글씨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매달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오늘은 앞에 연결하세요. 세 가지 딱 보시면 되고.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자, 당사자고 첫 번째가 그거 하세요. 공동신청주의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펜을 딱 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어떤 분이 그래. 열심히 썼는데, 열심히 적었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더래.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우리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상인데 이렇게 할게요.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공동 신청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 신청은 언제나 그거 나와야 돼요.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의 구별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자, 무슨 그리고 또 나왔죠. 실체법, 절차법 또 왔어요. 우리가 그럼 등기에서 실체법 그러면 무슨 법? 민법. 절차법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또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사건 딱 보세요. 여기 보시고. 이제 갑과 을이,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겠죠. 그럼 이제 정금 주고 을이 갑에게 얘 그만 등기 넘겨. 그럴 수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 권리를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등기 청구권 그래요. 이렇게. 자, 무슨 권리? 등기 청구권.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주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뭐다? 등기 청구권. 자, 그럼 보세요. 근데 이 청구권의 발생 이유가 뭐예요? 매매 때문이죠. 근데 매매가 이제 우리 흔히 하던 뭐예요? 저게 민법이지, 실체법이지. 그럼 실체법 저기 뭔가 하면 이거예요.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요, 등기 권리자예요. 이제 행사 누가 했어요? 을이 했지. 그 을이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예요. 그럼 이제 상대한 갑이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실체법. 실체법은 이 문제예요. 청구권 누가 지고 있는가? 행사 딱 했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 문제. 갑으로부터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해야죠? 을 앞으로. 그럼 등기부에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그럼 을이 등기 명의를 취득했죠?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록이 됐죠? 을을 그렇게 불러.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럼 등기부에 이제 누구 명의가 없어졌어요? 갑. 그럼 갑이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렇게. 그래서 실체법, 절차법 이걸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실체법은 이 문제예요. 등기 청구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실체법상 등기 청구,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다? 등기 청구권에 따라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뭐? 등기 권리자. 상대방이 등기 의무자. 요게 요 개념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그럼 두 번째는 절차법은 이 문제예요. 자, 절차법은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을 앞으로. 그럼 이제 을이 등기부에 을 앞으로 등기됐죠. 그 을이 권리자예요. 절차법상. 근데 등기부에 누구 명이 없어졌어요? 갑명의가. 그래서 절차법은 요 문제예요.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분리예요.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표. 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자, 실체법. 자, 실체법상 민법상이죠. 등기 권리자는 이제 뭐에 따른다?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행사하는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지. 이거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절차법. 절차법은 이제 등기부 기록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기록상 꼭 이렇게 해야 돼.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 또 어떤 이득을 보는 자. 이렇게. 또 반대로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됐다? 등기 기록상 또 나왔지. 어떻게? 권리를 상실하는 자.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 여자가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자, 실체법상, 절차법상 이 개념을 이렇게 일치함이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이고 한 번 더. 자, 이런 사건을 들어가 보세요. 이번에 A와 B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그럼 B가 이제 A에게 뭐 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죠.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이 B가 등기를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B가 등기를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A한테. 그럼 여기서 A가 B한테 야, 내 등기 받아가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A가 B에게 내 등기 받아가라. 이게 무슨 권리? 요거는 엄밀히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 그래요. 자, 인수란 말이 무슨 말? 받아라 그 말이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등기 인수청권 행사를 누가 했어요? A가 했죠. 그 A가 이제 청권을 쥐고 있으니까 A가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죠. 상대방 B가 뭐예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고. 또 이제 B가 협력을 딱 하면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해요? B 앞으로. 그럼 B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절차법상 권리자는 누구예요? B죠. 근데 누구 명이 없어졌어요? A 명이가. A가 뭐다? 절차법상의 의무자.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서 자 여기 보세요. 실제법 절차법 이 개념이 일참이 원칙입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등기 인수권권 나올 때 이때는 양자가 일치 불일치? 이제 불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또 결론인데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해요. 대부분. 근데 반드시 일치한다? 아니지. 언제는 불일치? 등기 인수권 나올 때. 요때는 불일치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문장이 시험에 이제 책에 떴어요. 30페이지 시험 때 이렇게 이제. 책 잠깐 볼게요. 책 보시면 자 거기 자 390페이지 자 공동 신청화 있죠. 권리자 의무자. 자 밑에 의 보세요. 자 등기법 23조 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게 원칙 조항입니다. 됐고 밑에 체크하세요. 2번 자, 실체법 체크하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실체법은 무슨 법? 민법. 그럼 민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다? 여기 등기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청구권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 그자가 권리자. 상대방이 의무자. 그래서 여기에요. 실체법은 요 문제예요. 등기 청구권. 다른 문제. 옆에 가서 이제 자 3번 절차법 체크하고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다? 이건 등기부의 기록. 밑에 보세요. 자, 기업번. 줄 보세요.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자, 신청된 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꼭 그렇게 나와요. 실행함으로써. 그 다음 이제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꼭 등기부상 이렇게 돼야 돼요. 등기부상. 뭐 절차법상 자, 신청된 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그다음 권리의 상실,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그럼 이제 이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절차법은 언제나 뭐에 따른다? 등기부의 기록.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우리도 따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실체법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체법 안 따져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 언제나 절차법상.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다? 등기부의 기록.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됐는지, 누가 없어지니 그걸 따라 구분하시라고 이제 됐어요. 그래서 보시고, 자, 이 의무자 이제 빼놨는데 이거 나중에 기본세도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적으시려고 하나 적어보세요. 그러면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 대부분 일치 않아. 그럼 이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게 떠올라야 돼. 여기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민법 시간에 언급이 돼요. 등기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 자주 이제 언급되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일치, 대부분. 자, 그 다음 이제 그 디귿번. 그 디귿번에 구체적인 예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 별표 딱 치고. 이제, 거기 보세요. 자, 구체적인 예 별거 없죠? 한 10개도 안 되죠?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요. 한 20개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열심히 쓰고 계시니까 또 조용히 있어야지 또. 떠들면 혼나니까. 다 적었어요? 자, 보시고 이제, 자, 이제 펜을 딱 놓고. 자, 이렇게 하세요. 자, 공동 신청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자, 우리는 앞으로 실체법 안 따진다 그랬어요. 안 따지고 우리는 뭐만 따른다? 절차법. 그럼 다시.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 등기부의 기록. 그거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사건 보세요. 자,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됐죠? 자, 다시. 자,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자, 을이니까 보세요. 매매니까 을 뭐라 불러요? 아니, 을이니까 매매계약이니까 을을 뭐라 불러? 매수인 그러겠지.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뭐라 불러요? 매도인. 그 용어 쓰시라고. 자, 또 보세요. 을이 소유자죠? 다시 이제 을과 병이 다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겨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을에서 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병이니까 또 뭐라 불러요? 매수인 그러겠지.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뭐라 불러요? 매도인 그런 거죠. 이제. 자,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가 이제 소유권 이전이고.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을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자, 이전 등기한 후에 갑과 을이요. 계약을 해제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소유권 등기한 후에 자,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취소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무슨 등기? 말소 등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자,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지. 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되겠죠? 을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을이지. 그러면 다시 등기 의무자는 누구? 왜? 왜 병이에요? 병의 등기가 지워지고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지? 그렇게 물어본다고 맨날 시험에서. 다시요, 다시. 자,
이거 볼게. 자, 다시. 을과 병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 병이니까 뭐라 불러요? 매수인 그랬지.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뭐? 매도인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또 이전 등기 후 말소 등기할 때, 여기서 이제 소유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니까 뭐 매도인 그러겠지. 매도인이잖아. 의무자는? 뭐 병이니까 이제 매수인 그러겠지. 여기 용어 자꾸 보시라고 했겠지. 됐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봐요.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지, 누구들이 없어지는지, 그거만 구분하면 된다고. 자, 됐고요. 하나, 첫 번째 이제. 자, 두 번째, 또 한 번 더. 이제 보세요. 자, A가 B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오고, B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봐요. 이제 A와 B가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B죠. 등기 의무자는 A.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 A가 B로부터 1억을 빌려오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B라며. 그러니까 B니까 B를 뭐라 부를까요? 저당권자 그러는 거지. 저당권자. 기억하세요. 저당권자가 은행이에요. 잡아야 돼. 자, 은행이 뭐라고요? 은행이 저당권자야.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A죠. A는 뭐라 불러? 저당권 설정자 그래야지. 자, 보세요.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이야. 이 재밌는 거 있어요. 이게요, 지금은 구분 다 해요. 저당권자, 설정자 구분합니다. 근데 여기요, 한 3월달 되잖아요. 막 싸워요. 얘가 설정자라는 둥, 막 싸워 권자라는 둥. 그래서 뭔가 하면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집주인.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가 누구? 은행. 요걸 잡으면 돼. 요거만 잡으면 안 어려워요. 그럼 또 보세요. 이제 좀 더 어렵게 한번 해볼게. 그럼 B가요. 저당권자죠. 그럼 보세요. B쟤는요, 언제가 돼야 A한테 돈 내놔 그럴 수 있어요. 변제기가 돼야죠. 변제 1년 남았어. 그 1년 남았으니까 돈 달라는 말 하면 안 되죠. 그 돈이 필요해요. 근데 뭔가 하면 돈이 필요한데 빌리긴 싫어.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요 B가 C한테 가서 저당권을 이전시켜 버려요. 그 뭔가 하면 요 B가요 1억 받고 넘기고 빠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B와 C가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저당권 이전 등기 등기 권리자는 누구? C. 그렇지. 의무자는? 누구? 아니지. B지. B. 저당권자가 지금 넘기고 아웃되는 거니까. A는 관계가 없다지. 이렇게. 다시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설정 등기할 때는 다시요. 자, 여기 요 빼고. 자, 보세요. AB가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B. B니까 뭐라 불렀어? 저당권자. 의무자는 A. A니까 저당권 설정자. 그게 잡아야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B와 C가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자, B에서 C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C. 그러면 자, C를 이제 뭐라 부를까요? 비슷해. 저당권을 넘겨받았죠? 얘를 그렇게 해야 돼. 저당권 양수인 그러는 거예요. 넘겨받았으니까. 그럼 뭐죠? 등기 의무자는? 그렇죠. 얘는 이제 저당권자 그래도 되고 저당권 양도인 그러겠지. 요게 이제 이전 등기할 때. 그래서 보세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 지금. 다시요. 저 C를 뭐라 부른다?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양도인 되겠지. 자, 한 번 더 오버해서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럼 이제 자, 설정 이전 했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B는 이제 아웃됐어요. 그 A는 이제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C한테. 그럼 갚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보세요. 그래서 이전 등기 후 말소 등기할 때
여기서 이제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A예요. 권리 회복하니까. A니까 뭐라 불렀어요, 아까? 저당권 설정자 그랬지. 설정해준 사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구? C니까 뭐라 불렀어요? 저당권 양수인 그랬지. 얘는 아웃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둘사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우리 시험에 뜨는 지문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또 나올 거예요. 왜? 여기가 등기에서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첫 번째 나왔던 게 등기 신청 적격. 두 번째가 공동에서 권리자 의무자 구별.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셔야 되고 책 좀 보세요. 거기. 자, 책에서 보시면 거기 앞에 거는 별 문제 없고요. 그 구체적인 예에서 박스. 그 끄트머리 3개 볼게요. 끄트머리 3개 딱 묶어 놓으시고 끄트머리 3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 의무자가 누구? 저당권 설정자. 여기. 이제 AB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 등기한다 그 말입니다. 권리자는 누구고? 요 B니까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그 말이지. 대충 용어 알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밑에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권리자는 누구? C가 저당권을 넘겨받았으니까 C를 뭐라 부르죠? 저당권 양수인.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요 B니까 저당권자 그래도 되고요. 또 그렇게 불러. 저당권 양도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저당권자 그래도 되고 또 저당권 양도인 그래도 되고. 봤지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설정 이전 했고 여기서 이번에 이제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 이제 A가 권리를 회복할 거니까 완전한.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그렇죠. B는 없어졌죠. 그 이제 C니까 뭐다? 저당권 양수인. 그 옆에다가 요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요 그림 되게 많이 그릴 거예요. 왠가면 문장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야 좀 편해 공부하시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표 그림 두 가지.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가 하나.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여기요. 저당권 설정 후에 이전할 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그 박스는 이제 맛배기로 이제 몇 개 그려놨고요.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조금 더 좀 길어질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근데 보시고 근데 의외로 지금 잘 끝났습니다. 올 때 망설였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의외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자, 이제 앞으로 좀 맘대로 진도 나가면 돼요. 자. 왜냐하면 요거만 끝나면요 등기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앞으로 이제 뭔가면요 이 등기는 용어가 되게 좀 어려워요. 설정자, 권자 이런 말, 또 양수인 이런 말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정확히 누군지의 파악만 딱 되면은 한 절반은 끝나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오늘 수업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교시에는 그거 나왔어요. 등기 효력과 등기 유효권. 근데 요즘 판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줘서 설명드렸습니다. 됐고 2교시에 이제 등기 유효권 그 뒷부분하고 그거 나왔죠. 등기 부에 관한 거. 특히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 보시면 되고. 3교시에 지금 요거 나왔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적격. 또 하나가 권리자 의무자 구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 등기는 3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3장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자, 아까 그 위에 그 박스 있죠. 자, 391 그 박스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그림으로 확인하셔야 돼.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름을 뭐라 부르는지. 명칭이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 잘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